나이가 예순을 넘기면 심장은 그저 피를 돌게 하는 펌프 역할만 할 뿐이라고. 나, 김미연도 그렇게 믿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내 시간은 고요한 호수처럼 멈춰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좋아서 도서관 벤치에 앉았다. 책장을 넘기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뚜벅, 뚜벅, 낯설지 않은 리듬.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뛴 바람이 불어왔다. 저기,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낮게 깔리는 중저음. 기억 저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목소리. 그곳에 그가 있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조금은 굽은 어깨. 하지만 뿔테 안경 너머의 눈매는 30년 전 25의 박동훈 그대로였다. 아, 고맙습. 감사 인사를 하려던 순간 손끝이 스쳤다.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감각. 세월이 내려앉은 그의 투박한 손이 왜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걸까? 미연아. 동훈 씨. 내 이름이었다.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로만 불리던 내 이름을 그가 불렀다. 심장 한구석에서 쿵 하고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어. 그대로긴요. 이제 할머니가 다 됐는데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한 거짓말을 건넸다. 대추차 향기 사이로 조심스럽게 서로의 지난 30년을 더듬기 시작했다. 집사람은 모임이 더 바빠. 집에 들어가도 적막강산이야.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거지. 그의 대답에서 건조한 모래바람 냄새가 났다. 가정이 있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사별한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는 또 다른 질감의 아픔이었다. 오늘 정말 좋았다.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헤어질 시간. 찬바람이 불자 그가 자연스럽게 바람을 막아주었다. 그 사소한 배려에 잊고 살았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가끔, 아주 가끔 차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친구로서. 문자 잘 들어갔니? 밤 공기가 차다. 감기 조심해라. 동훈. 짧은 문자 하나에 예순둘의 심장이 스물둘처럼 뛰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직감했다. 잔잔했던 내 인생의 호수에 박동훈이라는 돌멩이가 던져졌다.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네, 동훈 씨도 조심해서 가세요. 반가웠어요. 문자 굿모닝.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미연아, 아침 챙겨 먹어. 단 2줄의 안부 인사. 별것 아닌 이 문자가 내 아침을 깨운다. 오늘 날씨가 좋다지. 푸석하던 얼굴에 생기가 돈다. 회색빛 시멘트 같았던 내 마음에 분홍빛 물감이 한 방울 톡 떨어진 기분이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화장품 바꿨어. 아니야. 날씨가 좋아서 그래. 누구 연락이야? 혹시 남자친구? 얘는 망측하게 무슨 소리야. 스팸 문자야. 스팸. 딸아이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 친구라고 했으면서 왜 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숨기는 걸까? 그가 보낸 사진은 길가의 핀 국화였다. 너 예전부터 노란색 좋아했잖아. 30년 전의 사소한 취향까지 기억해주는 남자. 남편의 무심함과 대비되는 그의 세심함이 마음을 파고든다. 나오니까 좋지? 네, 공기가 참 맑네요. 우리는 다시 만났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옷소매가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집에서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야.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였나. 고장나서 폐기 처분 기다리는 건가 싶어. 힘드셨겠어요. 내가 당신의 대나무 숲이 되어줄게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팔을 살짝 톡 쳤다. 위로하고 싶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미연아, 너는 내 구원 같아.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워서 숨을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보. 남편은 납골당해 있는데 나는 유부남을 만나 설레고 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치는데 감정은 외롭다고 속삭인다. 오늘 밤은 이 지독한 설렘과 죄책감 사이에서 긴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 벌써 사흘째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숨죽여 지냈다. 잘 지내니? 비가 온다. 걱정된다. 화면에 뜨는 그의 짧은 문장들을 훔쳐보면서도 나는 답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상하다. 연락을 끊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리다. 냉장고가 텅 비어 억지로 장을 보러 나왔다. 터벅터벅 걷다가 고개를 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집으로 가는 길목, 낡은 가로등 아래 그가 서 있었다. 사흘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얼굴로. 미연아. 그 목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화를 내야 하는데 반가움이 먼저 튀어나온다. 나란 여자는 정말 구제불능인 걸까?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 아픈 건가 싶어서 집 앞을 서성이다가 그냥 갈까 했는데 내가 나오더라. 동훈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나 무서워요.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죄. 그래, 내 마음 알아. 내가 이기적이었어. 그냥 숨 쉴 구멍이 필요했나 봐. 집 안에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너랑 얘기하면 숨통이 트였어. 그게 욕심이었나 보다. 그의 고독이 너무 깊어서 내 죄책감마저 집어삼킬 듯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소리치는데 손은 이미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죠. 친구, 그거면 돼. 미연아. 나 더 안 바랄게. 그냥 가끔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그것만 하게 해줘. 나 너 없으면 정말 말라비틀어질 것 같아서 그래. 정말 친구로만 지낼 수 있어요? 선 넘지 않고. 그때였다.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액정에 뜬 두 글자. 아내. 방금 전까지 느꼈던 따스한 온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현실로 변했다. 나는 마법에서 풀려난 신데렐라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금방 들어갈 거야. 알았어. 들어가 보세요. 사모님 기다리시네. 아내의 전화를 받는 그의 굽은 등을 보며 깨달았다. 우리는 불륜인가?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우정인가? 이 길의 끝이 결코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답답했지. 교회로 나오니까 공기부터 다르네. 그러게, 나 이렇게 멀리 나온 거 남편 보내고 처음이야. 꿈만 같아.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표를 달고 생애 첫 일탈을 감행했다. 죄책감은 잠시 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두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30년 전 그날처럼 그저 웃고 싶었으니까. 집사람은 내가 주말에 골프 모임 간 줄 알아. 당신은? 나야 뭐. 친구들이랑 단풍놀이 간다고 했지. 거짓말이 점점 늘어. 거짓말.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내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하지만 호수 윤슬처럼 반짝이는 그의 눈을 보고 있으면 이 거짓말이 신이 허락한 유일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가만히 있어 봐. 머리에 낙엽 붙었다. 그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스치자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듯했다. 늙은이의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좋다. 지금 내 심장은 20살 때보다 더 뜨겁게 뛰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같은 시각, 동훈의 집. 아내 혜정은 남편이 두고 간 재킷을 정리하려다 멈칫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남편이 웬일로 주머니 확인도 안 하고 옷을 벗어뒀을까. 재킷 주머니에서 나온 꼬깃꼬깃한 영수증 하나. 청평 호수 가든. 갈비 정식 2인. 커피 2잔. 골프 모임이라더니. 골프장은 청평이 아니라 용인인데. 그리고 남자들끼리 가서 달랑 2인분을 먹고 커피까지 마셨다고? 김 박사님이랑 간 게 아니네. 혜정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향기. 남편의 스킨 냄새가 아니다. 이것은 낯선 여자의
아주 은은하고 저렴한 화장품 냄새. 여자의 직감은 논리보다 빠르고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한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 주에 또 시간 낼게. 조심히 가요. 도착하면 꼭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아서.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행복에 취해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폭풍의 존재를. 동훈이 들어왔다. 나는 자는 척 등을 돌리고 숨을 골랐다. 그에게서 낯선 숲 내음이 났다. 그리고 미세하게 섞인 여자 화장품 냄새. 내 심장이 분노로 요동쳤지만 나는 이불을 꽉 쥐고 참아냈다. 지금 터트리면 진다. 증거가 필요하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다. 어제 오후 2시 청평호수. 화면 속에는 익숙한 내 남편과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타고 있었다. 당신 웃는 거 보니까 좋다. 진작 데리고 나올걸. 녹음된 목소리. 고마워요. 동훈 씨, 나 오늘 정말 행복해. 당신? 행복해.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저 환한 미소. 화면 속 두 사람은 마치 풋사랑에 빠진 연인 같았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날 이후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다. 죽어가던 화초도 내 손길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죄책감. 글쎄, 사랑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 나는 지금 이 설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남편은 단순하다. 10년째 똑같은 잠금 패턴 기억자. 카카오톡을 열었다. 맨 위에 고정된 대화방. 이름은 별표 김 부장으로 저장되어 있다. 김 부장. 하, 남자 김 부장이랑 이렇게 다정하게 톡을 한다고? 미연아, 잘 들어갔지? 꿈만 같았어. 저도요. 푹 쉬어요, 내 사랑. 미연. 이름이 미연이구나. 김 부장이 아니라 김미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여자가 내 남편을, 내 가정을 훔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내 폰에 옮겨 적었다. 증거는 충분하다. 이제 판을 엎을 차례다. 나는 남편에게 따지는 하수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원인 제공자, 그 여자부터 잘라내야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훔쳐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미연, 여보세요. 모르는 번호인데. 아내, 김미연 씨 되시나요? 미연,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내, 박동훈 씨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미연의 세상이 유리조각처럼 와장창 깨져내렸다. 그녀가 오라고 한 곳은 시내의 고급 호텔 카페였다. 입구에 들어선 순간 나는 내 낡은 구두와 유행 지난 코트가 부끄러워 움츠러들었다. 창가 자리, 꼿꼿하게 앉아있는 저 여자. 한눈에 봐도 기티가 흐르는 동훈 씨의 아내다. 피식 웃으며 앉아요. 뭘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죄 지은 사람처럼. 미연, 안녕하세요. 그녀의 시선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엑스레이처럼 훑고 지나갔다. 그 눈빛만으로도 나는 이미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긴 말 안 해요. 내 남편이랑 어디까지 갔어요? 잠자리도 했니? 이 나이에. 놀라서 고개를 들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그냥 친구로서. 친구.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어. 그냥 늙은이들끼리 주책 떠는 거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주책.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사랑이라고, 위로라고 믿었던 감정이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오니 그저 더럽고 추한 욕정으로 변해버렸다. 혼자 사신다면서요. 돈이 필요한가? 아님 외로워서? 이거 가지고 떨어져요. 내 남편,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일만 하다 퇴직하고 심심해서 잠깐 한눈 판 거니까 착각하지 말고. 테이블 위에 던져진 하얀 봉투. 내 자존심의 가격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난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요.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당신 자식들한테 다 알릴 거니까. 당신 아들, 딸이 엄마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참 좋아하겠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싸늘한 냉기만 남았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자식들 이야기까지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미쳤지. 노망이 났지. 감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 휴대폰을 꺼냈다. 동훈 씨의 번호가 보인다. 이제 끝내야 한다. 더 추해지기 전에, 더 비참해지기 전에, 이 아름답고 잔인했던 꿈에서 깰 시간이다. 동훈 씨, 우리 그만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합니다. 가장 잔인한 말은 가장 짧아야 한다. 구구절절 이유를 대면 그가 매달릴 테니까. 아내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차마 할 수 없었다. 그 비참함까지 그에게 들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전송, 그리고 차단. 단 10초 만에 나는 그를 내 세상에서 지워버렸다. 이제 됐다. 다 끝났다. 그런데 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걸까? 가슴을 쥐어뜯는다는 게 이런 고통일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미연아. 김미연.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웃던 여자였다. 그런데 갑자기 끝이라니. 수십 번 통화 버튼을 눌러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다. 나쁜 년.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술이 들어갈수록 이해는 오기로, 그리움은 분노로 변해갔다. 납득할 수 없다. 이유라도 들어야겠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미연아, 나와 봐. 말은 하고 끝내야 할 거 아냐. 그는 결국 미연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점잖던 박동훈 이사님은 없었다. 그저 사랑을 잃고 길을 잃은 늙은 주정뱅이만 있을 뿐. 불 꺼진 그녀의 베란다 창문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다. 제발, 제발 그냥 가요. 동훈 씨. 그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달려나가 그를 안아주고 싶다. 내가 미안하다고,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커튼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내가 나가면 그 사람이 더 다치니까. 꼴 좋네. 차연니. 당신, 앉았어. 새벽 2시. 아내는 불 꺼진 거실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늙어서 주책 그만 떨랬지. 약 좀 사다 놔야겠네. 내일부터 알아누우시겠어. 아내는 알고 있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남편은 껍데기만 남을 거라는 걸. 하지만 상관없다. 내 울타리 안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사랑이 떠난 자리에 지독한 현실만 남았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와 보니까 쓰러져 있고, 어디가 아픈 건데? 그냥, 몸살이야. 좀 쉬면 나아. 딸아이가 걱정스런 눈으로 다그친다. 몸살. 그래, 몸살이다. 마음이 찢어져서 몸까지 고장이 나버린 지독한 이별 몸살. 열이 펄펄 끓는데도 추웠다. 그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가 너무 시려서. 엄마가 이상하다. 평소엔 감기 기운만 있어도 엄살을 피우던 분이 이번엔 입을 꾹 다물고 끙끙 앓기만 한다.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봤는데 통화 목록도 문자도 깨끗하다.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지운 사람처럼.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빠,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엄마는요? 언니, 내 엄마 방에 있다. 동우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았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얼굴. 그는 멍하니 꺼진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 검은 화면 속에 웃고 있던 미연의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엄마, 아빠 좀 이상해. 어디 아프신 거 아냐?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서걱, 서걱 사과 깎는 소리. 갱년기야, 갱년기.
남자들도 저 나이 되면 우울증 오고 그래. 내버려 둬라. 관심 주면 더해. 엄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마치 아빠가 왜 저러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지은은 엄마의 칼질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내과 진료대기 환자분. 결국 사단이 났다. 미연은 탈진으로, 동우는 시민성 가슴 통증으로 같은 날, 같은 종합병원에 오게 되었다.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인연의 끈질김일까? 수납 창구 앞.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딸에게 의지해 걷던 미연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초라한 등 박동훈.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서늘한 표정의 그 여자. 동훈도 미연을 발견했다. 그의 캥한 눈에 순간 생기가 돌았다. 입술이 미연하라고 움직이려던 찰나. 아내가 휠체어 방향을 틀어버렸다. 아주 자연스럽고 단호하게. 그녀는 미연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아니,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었나? 엄마, 왜 그래? 어디 더 아파? 아니야. 현기증이 나서 그래. 가자. 얼른 가자.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우리는 다시 멀어졌다. 아내라는 거대한 벽 뒤로 사라지는 그를 보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는 이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부를 수 없는 타인이 되었다. 엄마가 이상하다. 병원에서 본 그 남자, 휠체어에 타고 있던 그 아저씨를 볼 때 엄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다. 여자의 직감, 그리고 딸의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엄마에게 숨겨둔 남자가 있었던 걸까? 엄마,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아저씨, 누구야? 엄마 아는 사람이지. 아니라니까. 그냥 사람 잘못 본 거야. 얼른 나가. 나 좀 자게. 엄마는 내 눈을 피했다. 그리고 황급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었다. 거짓말이다. 엄마는 거짓말할 때 꼭 오른쪽 눈썹을 찡그린다. 분명 뭔가 있다. 아빠가 쓰러지시고 나서 서재 정리는 내 몫이 되었다. 평소라면 절대 손도 못 대게 하셨을 책상. 보험 증권을 찾으려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낡은 만년필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30년도 더 되어 보이는 흑백 사진. 젊은 아빠와 낯선 여자. 두 사람은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가 이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가? 미연. 엄마 이름은 혜정인데. 그럼 이 여자가? 순간 머릿속 퍼즐이 맞춰졌다. 최근 아빠의 잦은 외출,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알아놓은 이유, 그리고 엄마의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태도까지. 아빠에게 여자가 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첫사랑이.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서재에서 나왔어. 이 여자 누구야? 힐끗 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며 갖다 버려. 죽은 사람 물건도 아닌데 뭐 하러 끼고 있니? 엄마는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이 사진의 존재를, 아니 이 여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엄마의 저 건조한 반응이 더 무서웠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엄마가 잠든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차단된 번호 목록에 최근 추가된 번호 하나. 이름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내 폰에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간다. 같은 시각, 동훈의 집. 아빠의 휴대폰이 울리자 지은이 대신 전화를 집어들었다. 발신자 정보 없음. 하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의 지은은 통화 버튼을 밀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거기 박동훈 씨 전화 아닌가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봤다. 나는 우리 엄마를 울린 남자의 딸을, 저 여자는 자기 아빠를 홀린 여자의 딸을.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테이블 위에서 튀고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쪽 어머니, 우리 아빠한테서 떼어놓으세요. 우리 엄마가 참고 계시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거지. 이거 엄연한 상간소송감이에요. 상간소송. 법률 용어가 주는 압박감. 저 여자는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거만했다.
말 다 했어. 누가 누굴 꼬여내. 우리 엄마 혼자 된 지 5년 됐어. 외로워서 마음 약해진 사람 건드린 건 당신 아빠야.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우리 엄마가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평생 아빠만 알고 살았던 순한 양 같은 사람을 저쪽 집안이 꽃뱀 취급하고 있다. 피식 웃으며 순진하시네. 댁에 어머니가 보낸 문자 못 보셨나 봐요. 내 사랑이니 보고 싶다느니. 나이 60 먹고 그러고 싶을까? 가정 파괴범 딸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 불쾌하네요. 가정 파괴범?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전해. 그리고 당신도 말 그따위로 함부로 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관리 잘해요. 한 번만 더 연락 오면 그땐 회사고 뭐고 다 찾아가서 망신 줄 거니까.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온 줄 알아? 그 아저씨 딸 만나고 왔어. 내가 살다 상간녀 딸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돼. 뭐, 누굴 만났다고?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쪽팔려서 정말. 나 엄마 딸 안 할래. 딸의 입에서 나온 쪽팔리다는 말. 그것은 아내의 비난보다 동훈의 부재보다 더 아픈 형벌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정리하세요. 그쪽 딸 만나서 얘기 끝냈어요. 엄마가 참고 계신 걸 다행으로 아셔야죠.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듣는 경멸의 말. 동우는 자신의 사랑이 로맨스가 아니라 자식들에게는 그저 추한 스캔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웠으나 그 끝은 처참했다. 자식들의 눈물 위에서 피어날 수 있는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진짜 이별을 맞이하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었다. 그와 헤어진 지 1년. 나는 약속대로 그를 내 인생에서 지웠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었지만 사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그저 죽지 못해 버티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뿐. 딸아이는 내 눈치를 보며 더 잘해주려 노력했지만 내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가끔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을 들여다보다가 황급히 덮어버리는 것이 내 유일한 일탈이었다.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 가정으로 돌아가 평온해졌을까? 오후 3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간절히 부르는 것처럼. 여보세요. 저기, 김미연 씨, 휴대폰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 울먹이며, 박동훈 씨 딸 박지은입니다.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아빠가 많이 안 좋으세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데 오늘 내일 하세요. 네, 그게 무슨...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자꾸 아주머니 이름만 부르세요. 미연아 하고. 엄마는 아빠가 저렇게 되셔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짐 덜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자식된 도리로 이러면 안 되는데 아주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엄마, 어디가? 그 아저씨네 가는 거야? 미쳤어. 가서 또 무슨 꼴을 당하려고. 현경의 손을 뿌리치며 비켜. 나가야 돼. 그 사람이 죽는데. 죽어가면서 나를 찾는데. 나 오늘 뺨을 맞아도 좋고 머리채를 잡혀도 좋아. 근데 안 가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기다려요. 제발 기다려요, 동훈 씨. 아직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다고 말해야 해요. 제발, 살아만 있어줘요. 병원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섞여났다. 저 끝에 그의 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 그 문을 열면 나의 사랑이, 나의 아픈 손가락이 거기 있다. 들어가세요. 엄마.
안에 계세요. 지은 씨가 열어준 문틈으로 하얀 병실이 보였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 삐, 삐.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그의 가슴이 보였다. 미연을 훑어보며 왔어요?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서 아내는 나를 막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혹은 지독한 간병에 지쳐버린 사람처럼 건조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짧게 하세요. 나가는 길에 지은이 좀 다독여주고 그녀는 내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끝까지 남편의 마지막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으려는 그녀만의 서글픈 존엄이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오직 그와 나 둘만 남았다. 동훈 씨, 나왔어. 미연이 왔어.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눈을 뜨며 왔구나. 네, 사랑. 1년 만에 마주한 그는 너무나 작아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30년 전 도서관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하고 맑은 소년의 눈빛. 울지 마. 너는 웃는 게 제일 예뻐. 안 울게. 안 울게. 동훈 씨,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 덕분에 행복했어. 내 인생의 봄날은 너였어.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꽉 쥐었다가 스르르 놓았다. 마치 나를 이제 그만 놓아준다는 듯이. 그렇게 나의 첫사랑은 영원한 겨울 속으로 떠났다. 동훈 씨, 동훈 씨. 가지마. 제발.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다. 나는 그저 먼 발치에서 그의 발인을 지켜보았을 뿐.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거짓말처럼 봄이 왔다. 우리가 처음 재회했던 그 도서관 앞벤치에 다시 앉았다. 얼마 전 지은 씨가 내게 전해준 상자. 그 안에는 30년 전 내가 그에게 줬던 손수건과 투박한 글씨체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동훈의 내레이션, 보이스 오버. 미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구나.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다시 만난 지난 가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 부디 죄책감 갖지 말고 남은 생은 나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라.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첫사랑 김미연. 안녕. 그래요. 잘 가요. 동훈 씨, 나도 행복했어요. 바람이 분다. 벚꽃잎 하나가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마치 그가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다. 나는 이제 그를 추억 속에 묻고 다시 살아갈 것이다. 그가 선물해준 이 봄날을